여러분, 2000년대 중반 우리가 만났던 노란색 레스토랑을 기억하시나요? 단돈 5,000원권 한 장만 있으면 친구와 돈가스에 탄산음료까지 시켜놓고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곳, 바로 한스델리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한스델리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주머니 속 푼돈으로 부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도 앱에 한스델리를 검색해보세요. 한때 전국 200개가 넘는 영토를 개척했던 이 가성비 제국은 이제 마치 멸종 위기종처럼 몇몇 장소에만 간신히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편의점이 생겨서일까요? 아니면 인건비 때문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열광했던 그 저렴함 속에 숨겨진 시한폭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스델리가 왜 자본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는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비유로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스델리의 탄생은 외식업계의 체험판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것과 같았습니다. 비싼 돈을 내야만 맛볼 수 있었던 양식을 누구나 가볍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건 마치 유료 게임을 결제하기 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타터팩을 시장에 대량으로 뿌린 것과 같습니다. 2004년 인천에서 시작된 이 전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경양식의 문턱을 발목 높이까지 낮춰버린 것이죠. 이건 한 장에 1,000원 남는 옷을 10명에게 파는 대신 100원 남는 옷을 1,000명에게 파는 이른바 박리담의 극치였습니다. 당시 10대 학생들과 서민들은 이 혜자스러운 체험판에 열광하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체험판은 어디까지나 정식 버전으로 유도하기 위한 미끼여야 하는데 한스델리는 체험판 그 자체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엔진이 되었지만 비용이 오르는 순간 이 엔진은 과부하로 타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델리가 가격표를 지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서빙이라는 업무를 고객에게 외주준 것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구 완제품을 배달하는 대신 손님에게 드라이버를 쥐어주고 직접 조립하게 만든 이케아의 다이 전략을 주방에 이식한 것과 같습니다. 물과 단무지를 가져오고 다 먹은 그릇을 반납하는 행위는 식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운영비용의 절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빙은 식당의 당연한 의무였지만 한스델리는 직접 움직이면 스테이크를 짜장면 가격에 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음식이라는 하드웨어만 집중하게 만든 이 전략은 인건비라는 무거운 배낭을 손님에게 조금씩 나눠준 셈이었습니다. 덕분에 점주들은 낮은 마진 속에서도 시스템의 효율성만으로 이익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의 기계도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스델리는 청소년들에게만 열려있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구간과 같았습니다. 분식집보다는 격식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가벼운 그 중간지대를 완벽하게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세발 자전거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폼나는 입문용 사이클을 대량 공급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생일 파티나 첫 데이트의 장소로 한스델리를 택하며 브랜드의 강력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주 고객층이 구매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고착되다 보니 브랜드의 체급을 키우기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이건 마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장난감이 국민 브랜드가 되기 위해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어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한스델리는 10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는 왕이었지만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급경사가 나타나자 한스델리의 가성비 전략은 변속기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지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렸지만 재료비와 임대료가 오르는 가파른 언덕에서는 페달을 밟을수록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가격을 올리자니 브랜드의 심장인 가성비가 멈출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체력이 바닥나서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결국 한스델리는 3,9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지키기 위해 식재료의 밀도를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하자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성능을 제한하는 저전력 모드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예전 같은 맛이 아니네 라는 반응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 브랜드에 대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가격이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 성능을 낮춘 제국은 그렇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스델리에게 닥친 가장 무서운 적은 물가가 아니라 인식의 노화였습니다. 한때는 미덕이었던 저렴함이 소득 수준이 높아진 2020년대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할인 쿠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마치 중학교 때 쓰던 학용품을 30살이 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식당의 조명, 인테리어 접시의 질감까지 소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델리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의 노란색 감성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며 고화질 영화를 즐길 때 혼자만 지직거리는 비디오 테이프를 고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대 때 한스델리를 아지트로 삼았던 고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스델리는 다시 가고 싶은 고향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낡은 교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스델리가 주춤하는 사이 외식시장은 초소형과 초고성능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편의점이 마치 폴더블 폰처럼 극강의 휴대성과 가성비를 무기로 한스델리의 점심 수요를 낚아챘습니다. 위쪽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전문점들이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선명한 맛으로 한스델리의 레스토랑 경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스델리는 성능도 애매하고 휴대성도 떨어지는 추억 속의 똑딱이 카메라 신세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보다 비싸고 배달 전문점보다 맛의 깊이가 떨어지는 중간지대, 즉 낀세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3,900원의 가치는 편의점이 가져갔고 서양식의 다이닝의 경험은 프리미엄 배달 브랜드가 가져갔습니다. 한스델리가 서있던 징검다리는 그렇게 양쪽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 두토막 났습니다. 브랜드의 뼈대인 매장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낡아갔지만 리뉴얼이라는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20년 전 조립한 컴퓨터 본체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깔아 쓰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조용히 진행된 한스델리 조이나 플러스 같은 패치 작업이 있었지만 이미 메인보드 자체가 구식이 된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낮은 수익 구조 때문에 점주들은 매장에 기름칠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와 낡은 메뉴판은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MZ세대의 감성 센서를 전혀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한때 마을의 중심이었던 랜드마크 건물이 엘리베이터조차 작동하지 않는 흉물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더 이상 한스델리라는 낡은 엔진을 사려 하지 않았고 제국은 그렇게 세대교체에 실패하며 조용히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스델리의 몰락은 우리에게 분명한 로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성비는 영원한 무기가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편도 승차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스델리는 3,900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그 숫자를 넘어선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결말은 마치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메라와 같습니다. 특정한 시절의 추억을 선명하게 기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필름을 다 쓴 뒤에는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2026년 현재 한스델리는 이제 도심 속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띄엄띄엄 남아 있습니다. 가격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포기한 브랜드가 맞이하는 결말은 비극이 아니라 예정된 종료였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모든 브랜드에게 한스델리는 자신의 낡은 간판으로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스델리의 몰락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의 폐업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준을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이 자본의 중력에 의해 어떻게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낮은 가격은 고객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노란 조명 아래의 돈가스는 이제 우리의 기억 저장소 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더 영악하고 더 비정한 자본의 논리가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스델리의 실패는 시대의 변화에 의한 강제 종료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업데이트를 거부한 관리자의 실수였을까요? 숫자는 우리를 현혹하지만 가치는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가격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결국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